국내 최고권위 모터스포츠 대회인 CJ 대한통운 슈퍼레이스 챔피언십이 드디어 개막을 했습니다. 차량의 엄청난 속도는 물론 이 가슴을 요동치게 하는 굉음이 정말 매력적이던데요. 국 기자, 이번 개막전에서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고요? 네, 전통의 강팀인 엑스타레이싱의 2002년생, 그러니까 21살 영건 젊은 선수들이 슈퍼 6000 클래스 개막 1, 2라운드를 모두 우승해서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이창욱, 이찬준 선수인데요. 화제의 주인공인 두 선수, 그래서 바로 모셨습니다. 와, 화제의 두 선수를 한꺼번에 만나니까 물어볼 게 정말 많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올 시즌 이 슈퍼레이스가 바뀌는 점들도 있다고 하니까요. 많은 얘기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만나러 가보시죠. 스포츠야 출발! 반갑습니다. 화려하게 막을 올린 슈퍼레이스, 슈퍼 6000 클래스 1라운드 챔피언 이창욱, 2라운드 챔피언 이찬준 선수 모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엑스타레이싱 이찬준. 이창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개막전이 1, 2라운드, 더블 라운드로 열렸는데 두 선수가 연달아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두 선수가 2002년생 21살이라고 소개드렸는데 이번 연속 우승에 주위에서 많은 축하 보내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팀에서도 많은 축하를 해줬고요. 네.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많은 축하를 해줬습니다. 뭐 가장 기억에 남는 어떤 축하 메시지나 축하 기억나실까요? 다 그냥 축하한다라고만 와서 딱히 기억나는 건 없습니다. 저도 똑같이 일단 팀에서 많이 좋아해 주셨고 데뷔 2년 차에 첫 우승을 차지를 해서 감격이었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되게 감격스럽긴 한데 그래도 1위로 피니시한 게 아니어서 조금은 아쉬움이 있기는 해요. 애초에 김재현 선수 우승으로 나와서 포디움 최상단을 못 써보고 그 다음날 우승으로 발표돼서 저 같으면 살짝 아쉬울 것 같거든요. 조금은 아쉽긴 한데 이미 그때 상황에서는 1위라는 걸 몰랐고 2위로 잘 마무리했다라는 생각이 커서 그때는 그렇게 아쉽진 않았는데 끝나고 나니까 조금 아쉬움이 남는 것 같아요. 예, 엑스타레이싱의 올해 약진은 사실 작년부터 살짝 예상이 됐었는데 2022 시즌 7라운드에서 엑스타레이싱이 3명의 선수가 전부 이제 포디움에 독식하는 경우가 생겼었어요. 1, 2, 3 피니시라고 좀 하는데 기억이 당시 나시나요? 그때 그 전부터 개발해오던 타이어가 잘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날씨나 뭐 전반적인 상황에. 그래서 운이 좋게도 모든 선수가 다 포디움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찬준 선수가 굉장히 페이스가 빨랐고 1위를 할 거는 알고 예상은 했지만 저희 뒤에 있는 2, 3위까지 들어올 거라고는 좀 예상을 못 했거든요. 그때 상황에서 타이어도 굉장히 좋았고 저는 되게 운이 좋았다고 생각해요. 뒤에 2, 3위로 들어오는 선수들은. 그래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영광의 두 얼굴 이창욱, 이찬준 선수를 좀 더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명탐정 한혜원의 집중 탐구! 2002년생인 이창욱 선수는 2013년 TV 카트스쿨 광고를 통해 카레이싱에 입문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14번을 우승! 특히 2019년에는 로탁스맥스 챌린지 KRC컵 전경기 우승을 차지한 유망주 출신입니다. 그렇게 2021년 슈퍼레이스 GT1 클래스에 데뷔해서 시즌 종합 2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는데요. 그리고 지난해 슈퍼 6000 클래스에 데뷔해 6라운드 2위에 오르더니 종합 9위에 올랐고 올 시즌 드디어 1라운드 정상에 올랐습니다. 같은 2002년생인 이찬준 선수는 만 6세 때인 2008년 카트에 입문, 2009년부터 2012년 코리아 카트 챔피언십 야마하 주니어 종합 1위에 오릅니다. 이후 2018년까지 카트 시절 15번 우승, 2017년에는 카라 카트 챔피언십, 2018년에는 카트 챔피언십 종합 우승을 차지합니다. 그렇게 2020년 곧장 슈퍼레이스 슈퍼 6000 클래스에 뛰어들어 2021년 6라운드의 우승, 2022년 7라운드 우승으로 시즌 종합 4위에 오르며 잠재력을 폭발시키더니 올 시즌 2라운드 만에 정상에 올랐습니다. 한마디로 두 선수 모두 슈퍼레이스 천재들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두 분 들어보니까 어떤 생각 드시나요? 지금까지 성적을 기억하고 레이스를 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많은 경력이 있었는지 몰랐고요. 저도 이게 그렇게 카트를 오래 탄지 좀 몰랐고요. 우승이 생각보다 적네요.
두 선수 소개 쭉 들어보니까요, 이 어린 시절 카트 탈 때부터 이 라이벌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은 좀 같은 팀에서 뛰니까 라이벌보다는 어떤 뭐 동반자 이런 느낌도 드는데 어떠신가요? 뭐 팀메이트니까 동반자는 맞고요. 동반자이기도 하면서 제일 최대의 라이벌이 팀메이트지 않습니까? 팀메이트가 가장 라이벌 경쟁이 심하다고 생각하고 일단 저희가 똑같은 레이스카를 타다 보니까 그만큼 실력 차이가 더 보이게 되고 그래서 최고의 라이벌은 저희 팀메이트 이찬준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회에서 뛸 때 보면은 뭐 10위 할 때도 있고 1위 할 때 있고 3위 할 때 있고 이렇게 다 돼 있잖아요. 팀에서 1, 2, 3위 경쟁도 굉장히 심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가까이 있는 팀끼리, 선수끼리. 작년이 제가 생각할 때는 제일 심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정우 선수가 있을 때 많이 심했고 올해는 저랑 창욱이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 그렇게 막 티나게 경쟁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또래인데 같은 팀에서 뛰니까 좀 잘 맞을 때도 있고 때로는 좀 싸울 때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드는데 뭐 레이싱 끝나고 나서는 잘 지내시죠? 네, 뭐 레이싱에 대해서는 잘 얘기를 안 합니다. 일단은 농담 따먹기만 맨날 얘기를 해서. 레이스가 끝나고 나면은 아주 잠깐 레이스 얘기만 하고 평소에 농담도 하고 그리고 끝나고 되게 막 치열하게 경쟁을 해도 끝나고 나오면 진짜 그냥 친구처럼 잘 지내는 것 같아요. 팀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사실 엑스타 레이싱에서는 10년간 팀을 이끈 김진표 감독이 명예 감독으로 물러나는 변화가 있었잖아요. 김진표 명예 감독이 두 선수를 선발했을 텐데, 그쵸? 김 감독이 나가자마자 우승을 해버려서 이 감독이 조금 아쉬워할 것 같거든요. 아쉬워하시진 않았을 것 같고 오히려 대견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토요일 날 명예 감독님 김진표 감독님 오셨어요. 오셔서 좋은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해서 다음 라운드에 더 좋은 성적을 낼 뻔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뭐 그냥 2라운드 끝나고 너무너무 축하한다고 메시지가 왔었고 딱히 그런 생각은 안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축하만 많이 해주셨군요. 네. 올해 기세를 몰아서 특히나 2라운드에서는 예선과 결선 모두 1위를 차지하는 폴트 윈 우승을 했습니다. 예선 1위를 차지하면서 결선에서 우승하겠다 이런 느낌이 왔나요? 전날 개막전 때 예선의 페이스가 괜찮았고 결승에서도 페이스가 상당히 괜찮았었는데 약간의 문제가 생겼어서 네. 그때 조금 성적이 떨어지게 됐는데 2라운드 때 그래서 오히려 더 걱정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개막전 때 잘 갖고 있던 페이스가 있으니까 이대로만 하면은 우승을 잘하면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이 두 선수 호흡이 정말 좋더라고요. 특히 2라운드 이찬준 선수가 우승할 때는 이창욱 선수가 막판까지 좀 2위를 달리면서 3위였던 정인철 선수를 견제, 방어를 뒤에서 굉장히 잘해줬다는 생각도 들던데 이찬준 선수는 그래서 이창욱 선수가 굉장히 고마울 것 같습니다. 뒤에서 어떻게 좀 3위를 막아주는 역할을 좀 했어서. 타면서도 봤는데 뒤로 봤나요? 백미러? 네, 계속 보이는데 계속 막고 있더라고요. 조금만 더 막아라 이러고 있었죠. 이 정인철 선수하고 13렙에서 역전당했다 추월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때는 좀 어땠나요? 본인이 막아줘야겠다 아니면 이찬준 선수가 우승을 시켜야 되는데 내가 막아야겠다.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이찬준 선수가 앞으로 잘 치고 나가고 있으니까 네. 우승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가장 컸고요. 그리고 일단 그 다음으로는 제 순위를 지켜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찬준이 때문에만 열심히 한 게 아니고 제 순위를 위해서 열심히 탔던 것 같습니다. 1라운드 우승을 뒤늦게 알긴 했지만 우승하고 알고 2라운드에 들어갔잖아요. 네. 그래서 좀 더 여유를 갖고 좀 갔을 것 같아요. 여유는 충분히 더 생겼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개막전에 예선이 빨랐기 때문에 2라운드 레이스 때 페이스가 빠를 거라고 예상은 했어요. 50km를 실어도 더 빠를 수 있을 거라 예상은 했는데 생각보다 페이스가 안 나와서 그래서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먼저 이창욱 선수에게 스포츠야 시그니처 질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발 OX 질문. 이찬준 선수의 우승 지분 내 몫이 50%는 된다? 하나, 둘, 셋. 역시. 몇 퍼센트 정도까지 있다고 보세요? 이거 여기 있는 것까지 같이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오. 한
5%? 너무 아, 차이가 굉장히 고마워하시는데. 아니 경기가 끝나고 그 많은 팬분들께서 이창욱이가 다 막아줘서 제가 우승을 한 것처럼 몰아가서 이게 저도 솔직히 너무 억울한 거예요. 저도 제 페이스대로 달렸으면은 그치. 이게 그냥 우승을 하는 건데 표정 이상합니다, 지금. 아니 막아준 건 너무 고마운데 자꾸 이게 그렇게 되니까 저도 이제 이게 맞나? 이창욱 선수는 그런데 견제를 2위를 달리면서 하다가 18개 밖에서 갑자기 차량에 문제가 생겨서 결국 리타이어 포기를 하게 됐는데 갑자기 좀 무슨 일이 생긴 건지 궁금해요. 뭐 이렇게 머리 감싸지면서 지금 아쉬워하던데. 전기 쪽에 문제가 조금 생겨서 차량이 더 이상 주행할 수 없었던 것 같고요. 팀원들이나 드라이버가 운전했을 때 그 데미지를 주는 쪽이 아니어서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결국 이찬희 선수 이렇게 막아주다가 너무 이렇게 소비를 해서 에너지 그래서 그런 건 아니겠죠? 그 주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건 전혀 아니고 그 정말 운이 나쁘면은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레이스 보다 보니까 무난하게 우승한 걸로 보일 수 있겠지만 이찬준 선수도 후반부에 좀 페이스가 뚝 떨어진 게 좀 보였는데 차량에 좀 문제가 좀 있었다고 좀 들었어요. 차량의 문제가 아니고요. 타이어 쪽에 그 노면에 뭐가 깔려 있었는지 잘 미세해서 보이진 않았는데 갑자기 코너 하나 들어가는데 그냥 바깥쪽으로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차가. 그 이후부터 이제 정상적으로 주행하기가 조금 힘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페이스를 확 낮춰버려. 왜냐면 1등으로 달리고 있는데 뒤에 갭 차이도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무리를 더 이상 하면 안 되니까 그냥 붙더라도 완주를 하자는 마음으로 좀 그렇게 달렸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이찬준 선수에게 물어볼게요. 돌발 OX 질문. 2라운드 우승, 이창욱 선수의 견제가 크게 작용했다. 하나, 둘, 셋. 아니에요? 제가 그 2라운드 페이스가 1라운드도 그렇고 나쁘지가 않았거든요. 왜냐면 그 뒤에 후미 차량들보다도 제가 페이스가 0.3초씩은 랩당 빨랐으니까. 근데 또 마지막에 또 제가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은 창욱이의 도움도 엄청 크게 작용을 했다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30% 정도 딱. 딱 30%. 그 이상은 안 된다. 네. 30%까지다. 예. 이렇게 엑스타레이싱 선수가 2라운드 연속 우승을 차지하면서 팀에선 정말 경사가 났을 것 같아요. 분위기가 어떤가요? 저희가 이번에 한국 타이어가 빠지게 되면서 넥센 타이어랑 붙게 됐는데 네. 그래서 저희 팀 모두가 그 스투브리그 기간 뭐 금호 타이어 회사분들도 그렇고 무조건 이겨야 된다. 약간 이 마음가짐을 갖고 준비를 했던 시기였어요. 근데 오피셜 테스트 때는 그렇게 결과가 저희가 생각했던 것만큼은 좋지가 않아서 살짝의 걱정이 있었는데 개막전하고 2라운드에 이렇게 저하고 창욱이가 둘이 같이 1등을 하게 되면서 금호 타이어가 더 빠르다 이걸 보여주게 됨으로써 약간 좋은 모습을 보여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우승을 해서 팀에서 굉장히 좋아한 건 사실이고 네. 그리고 저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기량이 올라온 것 같아서 그것도 팀에서 많이 좋아하신 것 같습니다. 네. 이찬준 선수는 지난 시즌 종합 4위를 했잖아요. 올 시즌 2라운드 만에 우승을 했으니까 이 시즌 종합 우승 욕심이 날 것 같거든요. 네, 항상 제가 그 갖고 있던 약간 트라우마라면 트라우마인데 그 초반에 좀 제가 성적을 잘 못 낸다는 거였는데 네. 이번에 이렇게 초반부터 성적을 내게 돼서 그건 상당히 저한테 좋은 일인 것 같고요. 시리즈 챔피언도 노려볼 만한 확실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창욱 선수도 사실 이거 안 물어보면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게 1라운드 우승을 해냈는데 첫 승이죠? 어떠신가요? 우승 욕심, 종합 우승 욕심 좀 나나요? 어떤가요? 드라이버라면 모두 종합 우승은 목표로 삼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슈퍼 6천 클래스에 들어와서 첫 우승을 1라운드부터 했으니까 아직 남은 라운드가 많아서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 몇 승 정도까지 목표를 좀 삼고 있을까요? 일단 시작하기 전에는 올해 1승만 가져오는 게 목표였는데 1승이라도 이미 그 목표는 네. 채웠기 때문에 앞으로 2승을 더 가져오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1라운드 우승은 볼가스 모터스포츠의 이제 김재현 선수가 있었는데 김재현 선수가 사실 1등을 해놓고 나서 시상대 포디움 올라가서 세레모니까지 다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벌점을 받아서 순위가 내려가면서 이창욱 선수가 우승하게 됐잖아요. 근데 김재현 선수가 사실 우승 후보 1순위로 꼽히고 있어요. 작년 종합 점수
1점 차로 2위를 했던 그런 아쉬움도 있는데 굉장히 김재현 선수가 라이벌로 느껴지는 게 맞겠죠. 아직도 강력한 라이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원래도 강력한 선수였지만 이번 시합을 뛰고 나니까 더 그게 크게 와닿아서 분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네. 저에게는 엄청 높은 선배 드라이버고요. 그리고 굉장히 무서운 존재이기 때문에 목표를 그 선수로 잡고 올 한 해 최대한 열심히 달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우승 경쟁이 더더욱 흥미로울 것 같은데요. 김재현 선수뿐만 아니라 그럼 선수들 사이에서는 누가 우승을 할 것 같다, 누가 좀 견제를 해야 된다, 이런 선수 누가 있을까요? 서한 GP의 장현진 선수님도 계시고요. 볼가스의 또 정희철 선수 한 분 더 계시고, 뭐 김재현 선수 저희 둘 해서 그렇게 5명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선 GP의 장현진 선수가 굉장히 빠른 드라이버이기 때문에 아직 1, 2라운드에는 그렇게 좋은 성적은 못 거뒀지만 다음 라운드 굉장히 빨라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볼가스의 두 선수 모두 너무 빠른 선수이기 때문에 의식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태이고, 그리고 팀메이트 이찬준 선수가 아무래도 가장 가장 강력한 라이벌. 맞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변경된 규정도 우승 경쟁의 변수로 떠오를 것 같은데요. 우승자가 안고 레이스를 해야 하는 중량, 이 웨이트가 1위 80kg에서 50kg으로 줄어들어서 연속 우승이나 또 이 시상대에 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아요. 30kg이면 선수들이 체감하기에 차이가 많이 나나요? 30kg만 따지고 오면 그렇게 차이는 안 나는데 네. 이게 50kg랑 80kg로 보면은 차이가 좀 많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50kg나 60kg 정도까지는 그렇게 체감이 확 오진 않는데 갑자기 이게 80kg로 넘어가 버리면 그 이상부터는 차이가 좀 심한 것 같습니다. 50kg로 줄어든 것에 대해서 가벼워진 게 확실히 체감되고요. 50kg를 싣고 다음 라운드에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50kg는 굉장히 가벼워진 무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바퀴 가장 좋은 기록 내는 어떤 베스트 랩. 이 부분도 이제 라운드에서 가장 좋은 기록 낸 선수가 1점을 이제 가져가는 규정도 새로 생겼잖아요. 이제 이게 1, 2라운드 때는 이제 김재현 선수가 가장 빨라서 모두 1점을 다 챙겨갔는데 이게 시즌 막판 되면 굉장히 1점 쌓이는 게 중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빨리 도는 거. 이것도 굉장히 신경 많이 쓸 것 같아요. 순위 싸움도 중요하지만. 결승 때 저도 좀 놀이를 봤는데 이게 개막전에는 조금 아쉽었는데 두 번째 라운드 때는 그 김재현 선수가 결승에 새 타이어를 끼고 나왔잖아요. 이게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냥 뭐 다음부터는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말을 하고 그냥 나왔습니다. 네. 몇 위 하셨죠? 1라운드, 2라운드 가장 좋은 기록? 레타임 기록 몇 위 가장 좋은 진짜 기록? 둘 다 2위 했습니다. 아, 둘 다 2위 했어요? 네. 이창욱 선수는 몇 위 하셨죠? 3위였던 것 같아요, 둘 다. 2위, 2위, 3위, 3위 이렇게 하죠. 근데 뭐 결승은 기니까 그렇게 또 벨에 1점을 따려고 그렇게 막 노력을 하다가 갑자기 한 5점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냥 있으면 좋은 거고 없으면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달렸습니다. 그렇군요. 작년까지 예선 레이스를 3차례 했지만 올해는 결선에 집중을 하려고 예선 레이스를 2회로 줄였단 말이죠. 이 부분도 도움이 많이 되나요? 그렇게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더 경쟁이 심해진 것 같고요. 3번을 나눠서 선수들을 컷아웃을 하는데 이제 2번만 해서 더 치열해진 경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타이어를 조금 더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는 한데 그것보다 더 예선에서 치열하게 경쟁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나이트 레이스도 올해는 2번이나 하더라고요. 7월 강원 인제에서 그리고 추가로 8월에는 수도권인 경기도 용인에서 하는데 여름 밤에 하는 레이스라도 보니까 팬들은 좋아할 텐데 이 선수들은 조금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밤에는 거의 안 보인다고 들었거든요, 앞에가. 어떤 변수가 좀 있을까요? 진짜로 안 보이고요. 네. 저희가 어떤 느낌이냐면 고속도로에서 달리는 느낌이 아니라요. 네. 밤 산길 라이트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네. 그냥 그 차 라이트만 켜놓고 달리는 느낌이거든요. 오, 완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네, 아예 안 보여가지고 그게 좀 변수가 크긴 해요. 예를 들어 뭐 코너 이렇게 돌 때 막 끝이 안 보여서 약간 코너를 들어갈 때도 10m 앞이 안 보이고 코너를 하는 와중에도 탈출 지점이 안 보이고 완전히 감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감이 좀 많이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창우 선수는 어때요? 나이트 레이스 보면. 일단 모든 거기서 경쟁하는 선수들은 다 저희가 똑같이 안 보일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안 보이니까 좀 느려지는 선수들도 있고 빨라지는 선수들도 있는데 저는
빨라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슈퍼레이스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훅 갔는데요. 다음번에 꼭 다시 한번 뵙는 걸로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두 선수 팬들에게 응원해달라고 한마디씩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용인에서도 나이트 레이스가 생기고 그리고 다음 라운드에 또 내구 레이스가 있다 보니까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관람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엑스타 레이싱 팀을 계속 응원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 라운드가 지났는데 6개 라운드가 지금 남아 있고요. 저희가 더 가면 갈수록 더 강력해진 모습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계속 지켜봐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